안녕하십니까, 이슈라디오입니다. 어제 오늘 주호민에 대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민에 대해 혹시 잘 모르실까봐 설명드리자면, 주호민은 웹툰 작가이고 이정재, 차태훈 배우가 주연한 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웹툰을 통해 직업적 성공을 거두었고 최근에는 유튜브와 방송 활동이 활발한 유명인입니다.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주호민 작가, 왜 욕을 먹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저 역시 그에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민은 자폐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2022년 학교에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기도 하고 수차례 여학생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뺨을 때리는 행동을 하여 일반 학급이 아닌 특수학급으로 배정받는 분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때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A씨는 주호민 아들과 피해를 입은 여학생의 부모가 원만히 합의하도록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줬다고 합니다. 합의와 별개로 주호민의 아들은 분리조치를 받고 불안 증세를 보이고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호민 부부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주호민 부부는 녹음을 들어보고 학교에서 특수학급 담임교사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고 판단하여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였고, 검찰은 이를 기소했으며 현재 담임교사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라 판단한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약하다라는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과, 두 번째는 주호민의 아들이 교실을 자꾸 나가는 행위를 반복하자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면서 했던 말인 공부 시간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2022년 9월 5일 주호민 아들의 폭력 사건 발생했고, 4일 후인 9월 9일에 피해 여학생의 부모와 주호민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사안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또 4일 후인 9월 13일에 주호민 부부가 녹음기를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취하고 6일 후인 9월 19일에는 주호민 부부가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다고 통보하고 담임교사는 9월 21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을 따져보면 아이의 폭력적 행동이 있었던 9월 5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9월 21일까지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주호민 부부는 담임교사에 대한 고소까지 다 끝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주호민의 아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판은 다음 달인 2023년 8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주호민 부부의 행동이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호민의 내로남불입니다.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렸던 것에 대해 돌발 행동이라 표현했습니다. 원래 그럴 애가 아닌데 어쩌다 돌발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과연 주호민의 아들이 했던 행동은 돌발 행동일까요? 자폐 아들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그게 돌발 행동이라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폭력적 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잘못된 행동이라 하지 않고 돌발 행동이라고 하는 뻔뻔함이 드러납니다.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상황 인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옮겨보면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주호민에게 이 사건은 자신의 발달장애 아이에 대한 교사가 학대했던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2주 남짓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변호사 5사람의 자문을 받고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을 보면 주호민에게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범이라는 인식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변호사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이가 했던 행동은 발달장애 아이의 단순한 돌발 행동인지 아니면 폭행인지 말입니다. 우리 애 기죽이지 마세요 라는 맘충들의 행동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점입니다.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 입은 여학생의 부모가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줬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은 감사하게도 합의를 받았지만 내 아이에게 교사가 훈육한 것은 고소하는 것, 나는 감사하게 용서를 받았지만 남은 용서하지 않고 고소를 하는 모습은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왕에게 4억 원을 빚졌는데 그 왕은 그 자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 자에게는 그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보자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왕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냐 화내면서 그자를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큰 죄를 지어도 신의 사랑으로 용서를 입은 인간들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입니다. 주호민에 대입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주호민 부부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욱 괘씸한 것은 고소당한 교사는 주호민 부부와 피해 여학생 부모가 원만히 합의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없는 여학생 학부모 부부에게 자폐 아이를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이 바로 특수학급 담임이었습니다. 주호민 부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교사에 대해 중재를 잘해준 것은 고마운데 내 아이에게 고약하다는 말을 설명하고 교실을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 못하겠다. 아동학대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주호민의 입장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사가 아이에게 했던 말은 전혀 문제의 소지가 될 일이 없는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은 돌발 행동이고 교사가 했던 말은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이고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호민은 자신의 아이가 했던 행동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당한 행동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른 학부모들에 대한 비아냥입니다. 해당 교사가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해당 교사에게 구욕받았던 아이의 학부모들은 선처와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아이 교육에 진심이며 자신들의 아이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기도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아마도 해당 교사는 매우 헌신적이고 교육에 진심으로 임하는 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을 단지 분리시키는 것뿐 아니라 교육까지 시킨다는 것은 사명감 없이는 상당히 힘든 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 주호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더군요. 자, 주호민은 자신이 다 이해한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 라는 표현이 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학부모들을 비웃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다 알려질 게 걱정되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학교에 전학 간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학교에 그 아이가 이번 사건의 그 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학생과 교사 그 누구도 그 아이와 접촉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호민이 표현했던 그 돌발 행동을 새로운 학교에서 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주호민을 위해 배려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접촉하거나 교육시키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법적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저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문장의 시점입니다. 보통의 경우엔 경고의 의미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호민은 취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고소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 주호민은 일전에 유튜브에 자신의 생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면 악플러들이 자신의 글을 지우고 도망가기 때문에 경고 없이 바로 고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주호민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폐아 그리고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래서 아이보다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주호민 부부가 이번에 보였던 모습은 다른 많은 자폐아를 키우는 가정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일반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은 지금까지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 자폐아라 하더라도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자폐아의 습성은 최대한 이해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겠지만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주호민 부부 같은 가정의 아이와는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되고 말도 섞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다 녹음되고 있고 약간만 언성을 높이거나 그 부모가 기분 나빠할 이야기를 하면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호민 부부가 이번에 보인 행동은 정당한 법적인 권리 행사라는 점과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호민에 대해 그리고 부부가 함께 비난을 받는 것은 법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뭐 하나 건덕지 걸릴 만한 것들을 찾아봤다는 사실과
호의를 가지고 아이를 대해준 교사가 얻게 된 것은 결국 고소라는 점에서 느껴지는 배신감 때문입니다. 어떤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주호민의 친척이 와서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를 교체하라고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 주호민 부부에게는 웹툰의 성공으로 쌓아놓은 부가 있을 것이고 방송 출연과 유튜브 방송으로 쌓아놓은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부와 인기가 영원할 것 같겠지만 대중의 인기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한순간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교사에 대한 고소 사건은 대중들이 이제 주호민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 보여줬던 밝고 재치 있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게 되었는데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주호민의 실체를 저뿐 아니라 대중이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방송에서 보기 힘들 텐데 주호민 작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건 없습니다. 고소와 재판으로 이미 직이 해제되고 그동안의 교사로서의 노력이 모두 사라진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 몇 개 출연 못하고 인기 좀 떨어진다고 해도 인생이 부정당하게 된 교사만큼 억울하시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멍석마리의 민족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 서희초에서 교사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분노가 주호민 작가를 멍석마리 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방송 게시판에는 주호민 하차시키라는 댓글이 많이 달릴 것이고 유튜브 영상 올리시면 또한 지금의 고소 사건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달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